안녕하십니까. 고산투자그룹입니다. 로스컷 손절에 관해서 설명드린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익 실현 단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 또한 매도 원칙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도나 전량 매도 하실 때 또 시간상으로 바쁘신 분들이 이 로스컷을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유익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.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익 보상 비율이라는 것을 3대 1로 선정하고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래서 손절이 마이너스 7%라면은 이익 실현 구간은 마이너스 플러스 21%이겠죠. 네, 그런데 이제 이익 실현의 단계에서는 사실 시장과 업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 원칙이 이익 보상 비율이 3대 1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 구간에 매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사실 이제 이익 실현의 단계에서는 특히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간에 직접 문자로 내용을 전달 받으실 수 있어서 굳이 로스컷을 활용하지 않으시지만, 저희 회원님들이 아니신 경우에는 여러 매매 원칙으로 또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. 손절은 많이 활용하시지만 이익 실현은 로스컷으로 굳이 활용을 많이는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로스컷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. 대성 파인텍을 매수를 했었는데,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주가의 하락이 또 급락을 하는 그런 행태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.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급상승을 한 이후에 순식간에 급락을 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락하는 국면에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. 자, 그러면은 우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매뉴얼 잘 기억하시겠죠? 로스컷을 최초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안타 증권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죠. 메뉴 창에서, 주문 창에서요.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동 주문이 보이시죠? 거기서 서버 자동 주문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시겠죠?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로스컷을 설정을 손절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을 클릭을 해보신다면 마이너스 7%의 선정이 돼 있어요. 손실 제한율이 7%라고 돼 있으면 마이너스 7%에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. 이번에는 이익 실현율, 그러니까 목표 이익률에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하면 되겠죠. 목표 이익률에서 21%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. 우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종목 옆에 네모칸 박스를 클릭하신 이후에 감시를 먼저 해제하시고요.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이후에 목표 이익률에서 21%를 설정하시고요. 그 다음에 기간은 또 최대로 늘린 다음에 매도 정정을 누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수익은 21% 구간에서, 손실은 마이너스 7%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뜻의 설정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상 이 정도만 아시면 거의 나머지는 이용하실 게 굳이 이렇게 딱히 있지는 않으세요. 왜냐면 여 밑에 있는 목표 보존과 손실 보전 부분이거든요. 굳이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, 세 번째 칸의 목표 보존은요, 두 번째 칸의 목표 이익률과
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입력값이 같다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설정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21%의 이익 실현을 설정을 했었잖아요. 두 번째 부분에서는. 그러면 21%의 주가가 도달했을 때 뭐 전량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뭐 반절 매도할 것이냐 이 부분만 정할 수 있었죠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21%에 도달하지 않고 뭐 19%든 20%든 도달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좀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고 뭐 21%에 도달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. 네, 그런 경우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활용하고자 세 번째 칸인 목표 보전에 도달 후에 고가 대비해서 하락하는 것 또는 최종 목표 보전을 설정할 수 있는 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두 번째 입력값을 삭제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 보전에 똑같이 21% 도달한 이후에 그 시점으로부터 사실 두 번째 칸에는 다 매도가 됐거나 뭐 부분 매도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감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. 세 번째 입력하는 것은 이때부터 감시가 시작돼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고가가 계속 형성되겠죠. 혹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. 우선 상승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락을 했을 때에 몇 퍼센트 하락을 했을 때 내가 팔 것이냐 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만약에 뭐 하락값을 3%로 좀 짧게 잡아 놓는다면 고가가 형성되고 바로 3%만 조금만 하락해도 바로 팔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락폭을 마이너스 5%라든지 마이너스 10%로 설정을 해 놓으면 고가가 형성된 이후에 마이너스 5%, 10%가 빠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고가는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갱신되는 고가 시점 이후에 5%든 10%든 빠져야만 팔리게 되기 때문에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이론을 만약에 접하셨으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텐데 말 그대로 이익 보존값을 계속 추적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. 고가 대비해서 하락하는 폭이 내가 설정한 값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고가 시점 추격을 해서 이익에 대한 제한 폭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. 계속 상승의 값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만약에 21%에 도달한 이후에 21%에 도달한 이후에 얼마 올라가지 않고 바로 하락하거나 바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최종 목표 보존을 예를 들어서 19%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22%로 상승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19%에는 최종 이익을 목표를 보존하겠다 라는 뜻이니까요. 21%에 도달한 이후에 조금 더 상승하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. 네, 거의 이렇게 쓰이던가 아니면 목표 보존값을 뭐 상향으로 되게 높게 잡으셔도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30%라든지 50%라든지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21% 도달 후에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10% 하락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30%에 도달했을 때 다 팔리게 되는 거고요. 50%에 도달했을 때 다 팔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, 그렇게 해서 좀 유기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. 손실 보전 부분에서도 첫 번째 손실 제한율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세 번째는 세 번째, 네 번째는 네 번째의 활용값을 그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오해가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 첫 번째, 두 번째는 도달하자마자 다 이렇게 팔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시니까 사실은 그걸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거고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더 노리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세 번째라든지
손실 보전도 네 번째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, 손실 보전도 마이너스 7%에 도달을 했는데 2% 정도 더 상승을 했을 때 그러면 최종 마이너스 5%에 팔리게 되죠. 혹은 7%에 도달했는데 손실 이렇게 제한한 그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2%가 더 빠졌다. 그럼 최종 마이너스 9%의 손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정 값을 입력을 하면은 첫 번째 것과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7%에 다 팔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결국에는 네 번째의 값을 활용하시는 게 무의미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지금 설정 값을 변경시킨 부분을 감시로 다시 클릭을 한 이후에 감시를 설정하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에 색이 파란색 색깔이 다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. 조건 감시 중이라고 입력이 되면 감시가 되는 거니까요. 네, 그러면 설정 값이 완료된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로스콧 활용 방법을 서버 자동 주문 7236 창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.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1833-3032번으로 문의해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